드라마로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거는 사실 장점이 되게 많아요. 실제 인간의 발음에 가깝다, 뭐 다양한 캐릭터에 맞춰서 교과서적이지 않은 소리를 얘기해준다, 문법, 어휘 자연스럽게 익히고 문화도 알 수 있고 눈도 즐거운 건 덤이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드라마 학습을 주장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만든 사설이에요.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그거 하나를 위한 걸로 이 드라마를 선택할 필요 없어요.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드라마는 실제 인간이 하는 아주 현실적인 표현을 익힐 수 있게 해주죠. 이거 드라마 학습의 장점인 건 맞아요. 근데요, 드라마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 이거 오직 드라마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먼저 파악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소리학습법은 옳은 방법인 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이 방법과의 궁합이죠.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소리학습, 드라마 학습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이 과정은 거치셔야 될 거예요. 바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단순히 MBTI 같은 성격 유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을 좋아하는지와 동시에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게임 하나를 해도 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작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일단 해보면서 익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경험하고 익히고 원하고 목표를 두는 지점이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이건 분리 자체를 못해요. 일단 문과와 이과로만 나눠도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 취향이 다르죠. 그리고 누구는 언어가 처음일 수도 있고 이미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 계시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나 친척, 연인이나 친구가 해당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1년간 언어만 올인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외국어는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맞는 방법이라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저는 드라마를 이용한 소리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 당연히 이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제가 이 방법대로 공부해서 이 확신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 방법으로 가르친 사람이지 저는 오직 이 방법만을 사용해서 학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전공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말고도 많이 했어요. 시험 공부도 해봤고 대화도 많이 해봤고 당연히 드라마도 많이 봤고요. 제가 이 방법에 확신이 있는 건 겨우 저 한 명이 성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의 성공담만으로도 방법이 옳다, 그러다, 어떻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던 학생들과의 차이점, 전혀 다른 방법을 익혔던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했던 이야기들,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했던 거고, 하지만 완성형이란 생각은 아직 안 듭니다. 계속해서 살을 붙여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요. 확실한 건 저랑 성향이 맞으시면 꽤 괜찮은 방법일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정말 안 맞는 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아주 완벽한 운동법이라고 해도 척추질환자한테는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몸 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드라마 학습이라는 것과 궁합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드라마 학습법을 선택하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궁합이 너무너무 안 맞는 사람. 확실한 건 드라마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 한국 드라마조차도 안 보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있었어요. 딱 한 명 있었는데 상담만 이분하고 저 2시간을 했어요. 이분 이게 진짜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인이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드라마를 학습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영어를 다른 식으로 익혀서 자신이 지금 이런 것 같다, 일본어는 좀 다르게 접하고 싶다 해서 되게 간절하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셨어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은 드라마라는 걸 아예 안 본대요. 영화도 안 본대요. 자리에 앉아서 영상을 진득하게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싫대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싫대요. 이분의 경우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면서 실전에서 익히는 게 더 나으셨을 거예요. 이분 완전 인싸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분은 제 방식이 너무너무 안 맞죠. 머리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도 이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알겠는데 라는 걸 알고 있어도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다르면 안 맞아요.
성향에 안 맞는 걸 굳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1년도 더 해야 되잖아요. 왜 나랑 안 맞는 걸 굳이 딴 거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소리학습법은요. 학습법인 게 포인트예요. 소리가 아니에요. 학습법입니다. 소리로 학습을 하겠다는 거고 소리를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얘기지 문법 안 해도 된다. 단어 안 외워도 되는 학습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습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거의 같은 수준의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선호하지 않지만 단어를 리스트업 해가지고 외우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이 돼요. 저는 성향상 그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루틴엔 당연히 이런 방식은 없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단어를 어떻게 외워요? 안 외워요? 아니에요. 리스트업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단어장을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외우지 않는 만큼 그 집중력을 다른 데다 쓸 거예요. 결국은 노력은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꾸준히만 노력하면 반드시 효과는 나와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저나 다른 외국어 선행 학습자가 하는 이야기에 혹해갖고 그냥 따라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고 나도 저 경험 똑같이 했는데 그럼 거기서 한번 해볼까? 라고 접근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게 독학하시는 분들이 무슨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좀 쉬운 드라마를 추천해 주세요 라는 거에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오랫동안 독학했다는 학생들이 오면은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는지 책 이름 같은 건 되게 잘 얘기해요. 아예 이만큼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왜 이걸 선택했냐고 물어보면 그게 그냥 좋다고 해서요로 귀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쉐도잉을 하라고 하면 쉐도잉만 담백하게 해요. 무엇을 집중하는 훈련인지를 신경 쓰지 않고 쉐도잉만 해요. 선행학습자 한 명의 문장을 읽으라고 하면은 그건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방식으로 읽으라고 하는지 이 읽기를 하면 내 무언가에 자극이 와야 되는데 이걸 의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육의 움직임에 집중하기가 아니라 스쿼트라고 이름 붙여진 무언가를 해요. 운동할 때 스쿼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쿼트를 하면서 내 몸에 어디를 자극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자극이 되어야 되는데 자극이 안 되고 있다면 그냥 애꿎은데 무릎이나 허리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의 몸이 지금 자극을 받는지 아는지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내 근육이랑 네 근육이랑 다른데. 그러니까 최대한 올바른 자세라는 걸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가 올바르면 우선 평균적인 수준의 자극은 가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요, 올바른 자세라는 것도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내 키랑 네 키랑 다르고 내 배랑 네 배랑 다르고 내 허벅지랑 네 허벅지 다르고 내 발의 크기, 내 무릎의 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라고 알려주는 규칙에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자세라는 것도 알려줘 보고 자세만 했더니 이렇게 나랑 체형이 완전히 다른 친구들은 올바른 자세를 해도 뭔가 안 되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래도 그 부분 자극하지 않니? 자, 그 자극을 네가 느껴야 돼.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거고 독학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자세라는 걸 본인이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인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 여러분의 지금 이 근육이 자극을 받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라고 한마디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더 좋겠죠. 외국어 학습할 때 그걸 하셔야 돼요. 독학을 하실 거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하면 딱 이 부분의 근육이 자극을 받고 있는 거고 그걸 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본인한테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읽으라고 했으니까 읽어야지, 스쿼트 하라고 했으니까 스쿼트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읽으세요라고 안 하고 이거 신경 쓰세요라고 체크리스트를 던져줄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라고 안 하고 이거 하나만 의식해서 들으세요라고 순서를 줄 거예요. 운동이든 외국어든 이런 표면적인 방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걸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해하는 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이 길잖아요.
이해만 한다면 나중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그 방법을 변형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변형도. 나는 나밖에 없는데, 나란 인간은. 아쉽게도 지금의 나는 스쿼트란 존재조차도 오늘 나 초면이에요. 얘 나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근육 신경 쓰고 막 학습 방법 변형하고 이런 건 나에게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저나 다른 선생님, 선행학습자가 열어준 길을 그대로 한번 밟아보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선행학습자나 선생님들이 이 방법만 하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많이 던져주시는 이유입니다. 대신 밟고 나서 얘기하셔야 돼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이거 하라고 하는지 알겠어. 대부분의 선생님과 선행학습자분들이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방법론은 일단 산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얘기를 해줘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다양한 방식들을 그 산에서 꺼내면 돼요. 아, 이제 멀리 보이네. 이런 풍경이었던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내 입맛에 맞게 스케줄을 짜봐야지. 드라마로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거는 사실 장점이 되게 많아요. 실제 인간의 발음에 가깝다, 뭐 다양한 캐릭터에 맞춰서 교과서적이지 않은 소리를 얘기해준다, 문법, 어휘 자연스럽게 익히고, 문화도 알 수 있고, 눈도 즐거운 건 덤이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드라마 학습을 주장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만든 사설이에요.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그거 하나를 위한 걸로 이 드라마를 선택할 필요 없어요.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드라마는 실제 인간이 하는 아주 현실적인 표현을 익힐 수 있게 해주죠. 이거 드라마 학습의 장점인 건 맞아요. 근데요, 드라마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 이거 오직 드라마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단 한 부분, 딱 요 한 편만 접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직 보지도 못한 방법들도 다 그만의 장단점이 있어요. 드라마라는 매체에 꽂히기 전에 왜라는 리스트를 쭉 나열하다 보면은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재도 이 부분 충분히 커버해주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그거 같은 학습인 거예요. 드라마를 해도 되고 지금까지 한 걸 그냥 그대로 해도 그 부분만큼은 동일하게 레벨을 올릴 수 있어요. 물론 드라마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드라마 하나에 들어간 장점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드라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5개쯤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 4권에서 이걸 커버를 해주고 내가 자주 가고 있는 외국어 스터디에서 마지막 한 개를 커버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교재와 스터디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한다면 굳이 드라마를 선택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귀찮으니까 교재 4권이랑 스터디까지 가는 거 귀찮으니까 드라마 하나를 선택한 거지, 이 드라마 하나 선택한다는 게 교재 4권 스터디 한 곳은 안 가도 되니까 편한 거야, 쉬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재 4권과 스터디 한 곳에서 했었을 노력과 에너지를 드라마에 올인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노력을 할 겁니다. 조금 뼈 때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드라마로 실력이 느는 사람은 책으로 공부해도 실력이 늘어요. 반대로 혼자서 책 한 권도 못 끝내는 사람이면 드라마도 별반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즐기면서 공부한다는 건 없어요. 다른 것보다 살짝 재미 요소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학습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신경을 쓰긴 써야 돼요. 아무리 재밌는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해도 땀은 흘려야 돼요. 숨차고 땀 흘리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기 싫다? 그럼 그때부터는 의학의 힘을 빌려야 돼요. 외국어라면 과학의 힘을 빌려서 번역기를 활용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드라마로 학습을 하는 이유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 드라마로 하고 싶으니까. 나 그거 진짜 좋아하니까. 내가 드라마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니까. 이 취향 하나만 있으면 진행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 딱히 드라마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저 선행학습자들, 저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드라마 장르도 내 취향도 아닌데 저 배우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꼭 저걸로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든다면 저 선생님이, 저 선행학습자가 이야기하는 이 장점, 저대로 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이 능력치 다른 걸로 해도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학습할 때 나는 지금 이걸 읽고 있어. 왜냐하면 이걸 읽을 때 이걸 신경 쓰고 있거든. 이걸 쌓아가고 있거든.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인지하신다면 대부분의 학습법들은 일주일 만에 무언가가 효과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완전 획기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는 없는데 느낌이 와요. 내가 그 부분을 신경 썼다? 근육통이 슬슬 오고 있네? 오늘 내 근육이 자극을 받긴 받았구나. 이건 느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차피 여러분은 제 설명 듣기 전에 공부 시작 안 하실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아직 많이 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나 저 사람이랑 비슷한 경험한 것 같아. 나 쟤랑 비슷하게 드라마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드라마 학습 루틴을 풀어주면 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100번 봐도 안 질릴 드라마를 골라주세요. 지금처럼 계속 재밌게 드라마 보시고 이거 재밌는데 하는 드라마를 리스트업 해두세요. 어차피 질릴 겁니다. 걔를 학습 관점에서 볼 거면요. 어차피 나는 남들이 말하는 공부하기 좋은 드라마 선택해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라도 준비를 해주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어떤 루틴을 조금씩 풀기 전까지 학습할 언어의 드라마를 닥치는 대로 보고 수집해놓고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거를 정해놓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키라였습니다.